요즘 MZ놈들이 문제예요. 뭐만 하면 그냥 상처래. 상처 줘요 나한테. 두 남자의 생각. 두 남생. 좋습니다. 요즘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이거 진짜 심각해요. 근데 결혼하셨잖아요. 저는 원래 그냥 뒤져도 무조건 결혼한다 마인드였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하고도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아무 할 사람이 없으면. 자웅동체. 예, 자웅동체로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결혼을 할 거였어서 그렇지만 사실 요즘 주변에 보면은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물론 제 나이가 35인데 35, 5개월인데 이제 사실 옛날 같았으면 이미 애가 둘, 셋, 많으면 넷까지도 있을 나이인데 요즘은 35 한창이네. 그쵸.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렸죠. 예. 의진 씨만 해도 지금 사실은 옛날 같았으면 벌써 청약 벌써 돼서 아파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제가 좀 더 문란했으면 이제 손자까지도 있는. 문란이 아니라 그냥 국기 문란 수준인데요. 거의 좀 형사처벌 수준인데요. 그 정도면. 그럼 바꿔서 제가 조선시대였다면 이제 손자까지도 있는. 그래도 조선시대였어도 제가 보기에 태형을 면치 못했나요? 예, 거의 그냥 조선주 보기 전에 형장에 있을 거의 그 정도긴 한데. 근데 저는 결혼을 하지는 아직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한 청년으로서, 결혼하지 않은 청년으로서 그 요즘 30대들이 결혼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이제 사람과의 이제 성숙한 연애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성숙하고 정말 눈이 높아지고 따지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도 있고. 처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맞으면서 이제 그 기준을 낮추고 이제 객관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데 뭔가 이제 상상 속에 유니콘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그거와 별개로 또 현실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당장 내가 혼자서 살고 뭐 데이트 비용, 사실 요즘 뭐 예전에 무슨 2포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하더니 이제 M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한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재작년부터 일을 쉬었대요. 대화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96년생인가? 그러니까 이제 30 다 됐죠. 근데 뭔가 처음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좀 안 좋은 경험이 있었나 봐요. 안 좋은 경험을 해가지고 상처를 받고 그래서 지금 일을 쉬고 있고, 그래서 그때 모았던 돈이랑 그리고 부모님한테 지원받아가지고 그냥 자취를 하면서 사는데, 사실 그분의 삶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전 제일 이해가 안 돼. 무놈의 상처가 이렇게 많아. 요즘 MZ놈들이 문제예요. 뭐만 하면 그냥 상처래. 상처 줘요 나한테. 아니 뭐만 하면 상처를, 뭘 옛날 같았으면 그냥 피 좀 나도 그냥 대충 된장 바르면 나았는데 요즘 애들은 뭐 해야 돼, 드레싱 해야 돼, 막 항생제 처방해야 돼, 그냥 다 넥슬라이스를 그냥 나약한 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나 갈등 관리 능력은 떨어지니까. 아니 솔직히 능력이 있는데 그냥 다 쫄보 새끼들이에요. 지들 다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우리가 뭐 네이버 지식인 챗 GPT한테 직장 상사가 괴롭히는데 극복 방법 이런 거 처음 물어봤어요. 저 무슨 태양신한테 항상 저희가 조언을 구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다들 걱정이 많고 불안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요즘 남자들 결혼하지 않는 이유, 도대체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비평도 해보고 좋습니다.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결혼 너무 안 하고요. 초혼 연령 엄청 올라갔죠. 많이 늦었죠.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미혼 흔치 빼가리고, 저출산은 뭐 당연한 거고요. 결혼 안 하면 당연히 저출산이겠죠. 그래서 가장 직관적으로 와닿는 건 경제적 문제죠. 첫 직장 갖는 시기도 느리고, 그나마 직장을 가도 사실 뭐 삼전, SK, 현대 자동차 이런 데 가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5%도 안 되죠. 5%가 뭐예요? 저 애초에 중소기업만 거의 한 80%가 넘는데. 근데 애초에 그 기업 수로 따지면은 99%가 중소기업이잖아요. 그런 거 따지면 엄청, 그리고 중위 소득값이 지금 250만 원이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무슨 정부 지원 무슨 아파트 뭐 청년주택 이런 거 찾아봤거든요. 1인 가구에 평균이 4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진짜 중위값으로 따진 건가? 아니면 이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평균값으로 따진 것 같은데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GDP가 지금 3만 불 시대니까
이제 환율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대충 4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250만 원이 저도 맞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중소기업에서 10년차 과장인데 300 벌더라고요. 실수령이? 그러니까 10년 차인데 300은 좀 너무하잖아요. 조금 그렇긴 하다. 근데 지금 이 말도 위험해. 조금 그렇긴 하다도 평균에 전혀 입각하지 않은 잘못된 기준인 거예요. 이런 영상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난 그럼 혼자 살아야겠다 M4 되는 거예요. 사실 10년차 과장이 300 버는 거 그거 그냥 무난한 거예요. 사실 무난한 거예요. 왜냐면 과장이 뭐예요? 평균이잖아요. 사원하고 임원 사이. 그러니까요. 근데 SNS 보면은 어우, 다 4,500원 벌고 있고 500 안 되면 어디 가서 말할 수준도 못 되는 거죠. 감히 실수령을 공개해? 네가 그 금액으로? 이렇게 수치스러움이 없는 놈이네. 약간 그런 것들도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가 저는 물론 돈이 없고, 아까 물론 냉정하게 보면 물가에 비해서 우리가 버는 소득이 좀 낮긴 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물가에 비해서 우리 소득이 많다라고 느낀 순간이 인류 역사상 있었는가? 뭐 저희 개발도상국 때 그때 말고 없죠. 개발도상국 때도 부모님들이 아이고 살기 좋다. 내 월급이 너무 많아서 물가가 너무 싸가지고 짜장면 매일 너네 그냥 배달시켜줄게. 이런 부모 있었던 적 있어요? 하긴 그래도 많이 아끼면서 사셨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인간의 한계예요. 인류의 역사는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책이 남아있고 데이터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요때만 보면서 이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인류는 역사상 풍족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살면 그게 풍족이라고 느끼는 그 풍족의 역치 수준이 달랐지, 물질적으로 내가 객관적으로 걔네들을 다 숫자로 치환했을 때 내 소득 대비 내가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출 이런 거에 비율을 따졌을 땐 지금이 제일 풍족한 게 맞아요. 점점 더 높아지겠죠. 예. 근데 우리가 지출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 거죠. 아니, 지출하고 싶어지는 것들이 많아진 것 뿐이죠. 도파민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아졌을 뿐이지 애초에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유복하고 행복했던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뭐 살기 좋았다 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따지면은 지금이 훨씬 낫고, 근데 반대적으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개인, 내 정서적인 부분, 이제 정서적인 충족감에 있어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고, 물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점점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도 안 하고 M4 세대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거를 사회 구조적 문제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옛날에 빈부격차 더 심했어요. 옛날에 왕한테 어딜 감히 대들어. 근데 요즘은 탄핵도 해버리고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 갈아치우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살기는 더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불만은 더 많아진 거예요. 머리가 더 많이 깨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마인드 드냐면 세상이 나아지기 전에는 나는 그냥 포기하고 살래. 근데 그러면 평생 포기해야 될걸요? 맞죠. 근데 그건 애초에 그 마인드 자체가 뭔가를 극복하거나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예. 사실 그런 상황이더라도 안 되더라도 계속 부딪히고 해야지 뭐라도 나중에 해결 실마리라도 보이는 건데, 맞아요. 그 자체가 아니면 앞으로 나중에 상황이 실제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미 해결할 수 있는 본인의 태도나 마인드가 아닌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가 사실 되게 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봐봐요. 국가에서 저리로 2%대로 전세 대출 해줘. 심지어 그게 공시지가 안에 들어오면은 전세금 뭐 사기를 당해도 나라에서 배상도 해줘.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사는데도 다들 뭐 나라가 개판이다, 경제가 쓰레기다, 빈부격차 졸라 심하다, 나 결혼 안 할란다, 나 그냥 혼자 롤이나라 인생 종칠란다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경제적 문제라기보다는 경제를 대하는 정서, 배부른 소리다. 배부른 소리예요. 요즘 MZ놈들이 문제예요. 저희 둘 다 MZ잖아요. 모든 문제를 이거를 그래서 그럼 내 급여만 앞으로 실수령 600으로 맞춰줘. 남들은 다 그대로 벌어야 돼. 왜냐면 남들도 똑같이 올라가면 난 여전히 난 핫타치인 거예요. 내가 상타치가 되려면 남들 다 그냥 타노스 시켜버리고 나만 한 600 벌어야 되는 거. 근데 칼퇴근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내 위에 직장 상사는 개새끼가 아니어야 되고, 근데 연차 1년에 25개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내가 사장이어야 되고, 근데 법인카드로 마음대로 유용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면 걘 개새끼고. 그렇습니다. 결혼 나왔는데요? 애기 나왔어. 그냥 MZ 새끼들 개새끼들이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라고 한다면 뭐 SNS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뭔가 이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열등감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SNS가 전부는 아닌데 남자에게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요구되는 또 역량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결혼을 하려면은 경제적으로 내가 집도 준비할 여력이 있어야 되고, 뭐 신혼여행도 뭐 여자가 원하는 거 결혼식장 예물 예단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도 한잔 해야 되고, 몰디브도 한잔 해야 되고
약간 그런 능력들, 요구되는 의무들, 게다가 심지어 이런 경제적인 것까지 요구하는데 이젠 결혼하면은 집안일도 하래, 육아도 하래. 근데 사실 이제는 여자분들도 다 이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제 경제활동에 다 참여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같이 분담을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은 뭔가 요구되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거에 대한 좀 부담감과 저항감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형님의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집에서 뭐 이제 결혼을 하시고 뭐 가사도 분담을 하시고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떠세요? 근데 이제 요즘 MZ놈들 문제인데 또 지금 살짝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 보상 심리가 문제예요.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주인의식, 학교에서 못 배운 게 뭐냐면 이제 뭔지 아세요? 주인의식, 책임의식, 소명의식, 리더십. 10으로 끝나는데 십새끼? 제가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라는 마인드예요. 근데 사람들은 과연 진짜 주인처럼 살고 있나? 아니요. 얘네들은 주인처럼 안 살아요. 남한테 해줘! 근데 못 해주네. 그러니까 나 안 할래. 이게 주인인 줄 알아. 그러면 안 돼요. 전 그래서 결혼할 때 생각했어요. 내 아내가 설령 이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지랄 안 하겠다 내가. 내가 밥빨래 다 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집 뭐 이런 거 다 하고 돈 관리 뭐 내가 다 하고 그냥 내가 다 한다는 생각. 왜? 이 집의 주인은 나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아내가 아니야 오빠가 그걸 어떻게 다 해. 내가 이거 할래. 그러면 그건 도와주는 거다. 내가 이런 마인드를 갖고 상대방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은 감사해하고 고마워하고 어떻게든 내가 남편이라는 일 뺏어오려고. 저희 집은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설거지 내가 할게. 그러면 아내가 내가 할게. 서로 뺏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빨리 가가지고 제가 먼저 시작해요. 못하게 하려고. 그럼 이제 옆에서 몸통 박치기 해가지고 이제 내가 네. 다시 또 고무장.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아니 근데 이상적이죠. 근데 근데 이거는 가정 환경인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안일이 뭐 있으면은 무조건 본인이 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좀 도와주려고 해도 이거 넌 나중에 네 결혼하면 해 이래요. 오히려 제가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설거지도 한 번씩 하고 쓰레기도 한 번씩 버리고 약간 그런 상황.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부모님한테 어머니한테 그렇게 보면서 자랐으니까 나도 나중에 내가 결혼하면 당연히 내가 안 하면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당연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 그냥 내가 하고 말지 시간 있으면 약간 이런 마인드? 약간 서로가 이거면은 진짜 이게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리더십이라는 부분이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너무 남성성이 거세당했다 생각해요. 이제 소신 발언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남성성은 그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난 이 생각을 갖고 있어. 이 생각은 이래서 좋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할 줄 알아야 되고 설득할 줄 알아야 되고 설득을 못했을 때 내가 내 의견이 틀렸구나 혹은 맞지만 얘는 죽기보다 싫어하니까 절충안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과정을 거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조금 해보고 쟨 저런 여자네? 나 그냥 혼자 살래. 여자들이 남자가 뭐 인터뷰 같은 거 봐 유튜브에서 남자가 그래도 3억 정도면 집 해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남자 부모님은 평생 아무것도 돈 모으신 게 없으시대요. 뭐 이런 인터뷰를 봤어. 킹 받지만 저런 여자라도 나는 설득하고 살 수 있어. 내가 너 뇌에 타노스 시켜줄게. 뭔가 이런 어떤 공격성과 도전의식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해보기도 전부터 혼자 살래.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